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휴덱스입니다. 자, 오늘 또 삼성 코덱스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원래 제가 근데 진짜 막 엄청 유쾌하고 항상 업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원유 특히 코덱스를 다룬 이후부터 계속 좀 처지고 있어요. 목소리도 처지고 기분도 조금씩 처지고. 그래서 이제 원유는 조금 이제 접고 다른 걸 조금 보려고 했는데, 와,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또 다른 이슈를 터트려 주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제 코덱스의 추가 공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롤오버가 진행되는지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이제 변경된 그런 시점에 맞춰서 또 이제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우린 이득이냐?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뭐 콘텐고랑 백어데이션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전 영상에 사실은 조금씩 다 있지만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요런 영상도 가급적으로 가능하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코덱스의 추가 공지 확인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우선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이게 어제 나갔던 영상의 페이지인데,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공시 없이 월물 변경한 요 첫 번째 문제랑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블룸버그 기사 의혹이 조금 있었죠. 그거랑 이제 이 지표 가치 오류로 인한 추가 피해자, 2차 피해자가 나온 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라고 해야 되나? 공지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우선 그거부터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개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공지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재미있게 써놨어요. 우선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변을 하는 이제 핑계를 뭐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이제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4월 23일, 그러니까 22일 날 장 끝나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기존 6월물 73%에 이제 요게 USO가 22%였는데 6월물을 34%로 줄이고 7월물, 8월물을 19%, 그리고 9월물을 9%, 그리고 이제 USO를 15%로 조금 이제 7% 줄인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당사는 본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신탁 계약서 및 투자 설명서에 근거해서 뭐 잘 바꿨다, 뭐 공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전 영상을 통해서 저랑 이제 같이 신탁 계약서랑 투자 설명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신탁 계약서랑 투자 설명서에 맞춰서 변경을 한 게 아닌데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런 근거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뭐 몇 가지로 이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다고 하는데, 우선 1번은 그냥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5월물이 마이너스로 끝났고 6월물도 장중에 뭐 6달러까지 빠졌고, 그래서 이제 6월물이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이 펀드는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별 내용 아니에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거래를 위한 증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내용이에요. 자꾸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그 애매한 내용인데 뭔가 하면 사실 이 선물이라는 거를 조금 거래를 해 보신 분들이랑 이제 안 해 보신 분들이랑 조금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살짝 복잡한 내용이에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걸지 않죠. 근데 원래 선물을 하게 되면은 증거금이라는 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롱을 쳤다. 그러니까 인덱스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선물을 샀다. 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올라가면 이득이겠지만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주식처럼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때 하방으로 일정 이상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증거금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 증거금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자동으로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그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짜리의 선물에다가 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왜 있냐 하면, 선물은 이제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롱을 치는데, 레버리지로 2배, 저희가 많이 아는 2배 레버리지로 롱을 치는 거예요. 2배 레버리지로 롱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롱을 친다고 보면은, 이제 1억이라는 돈을 이제 롱을 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증거금을 1억을 넣잖아요. 증거금을 1억을 넣고 이제 1억으로 롱을 치면은, 2배 레버리지 롱을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0,000원이었던 원유가 20,000원이 되면, 제가 지금 이게 10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곱하기,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에다가 롱을 쳤기 때문에 얘가 2억이 아니라 원래 1억 먹어야 되는 건데 1억의 2배인 2억을 더해서 3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배 올랐지만 얘는 오른 거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3억을 먹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까지는 것도 2배로 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배 레버리지를 사면은, 이 10,000원에서 얘가 만약에 5,000원이 되잖아요. 5,000원이 되면은 얘는 지금 그 50%가 빠진 거지만, 나는 이 2배 레버리지를 샀잖아요. 이 2배 레버리지를 샀기 때문에 5,000원이 되는 즉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얘는 50% 떨어졌지만 얘는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곧버스랑 레버리지의 그런 차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내가 1억을 샀었는데 이 5,000원이 됨과 동시에 내 돈은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0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5,000원이 아니라 4,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잖아요. 또 3,000원도 빠질 수 있고 2,000원도 빠질 수 있고 1,000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5,000원보다 아래, 그러니까 이게 4,999원만 돼도 무조건 손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5,000원 아래로 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증거금이 강제로 청산이 돼요. 강제로 청산이 되면서 바로 4,999원이 되는 즉시 내 잔고는 0원이 되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사실 한국은 2배까지 ETF가 있지만 해외는 뭐 3배, 뭐 많게는 막 4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런 증거금의 선물에는 증거금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예전에 혹시 비트코인으로 막 그 뭐 비트맥스인가? 비트맥스랑 뭐 코인원? 이런 데서 아마 롱이랑 숏 쳐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증거금이 이런 개념인데, 여기 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얘네는, 우리는 이제 ETN이나 ETF를 구입하지만, 우리가 ETF를 구입하는 만큼 삼성증권에서는 실제 선물을 많이 사둬야 돼요. 근데 실제 선물을 많이 사둬야 되는데, 그때 이제 6월물의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6월물이 6.5달러가 되니까, 6월물의 가격은 6.5달러인데 증거금은 이제 9.35달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네가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을 안 당하려면 증거금을 추가로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뭐 모든 자산을 다 이 상품에다가 쏟을 수가 없으니까, 이 상품을 위한 일정의 예산이나 예비비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사실 청산을 안 당하려면 증거금을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가 다 떨어지니까 증거금을 납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숏을 맞으면은, 얘네는 실제 선물 들고 있는 건 없는데 우리 ETF 가진 사람들한테는 돈을 정산해 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절대 이제 그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비싼 6월물을 팔고 증거금이 싼 7, 8, 9월물을 매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선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추가로 더 넣는 게 맞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안 맞이하려고 ETF를 사는 거고 저희가 감내해야 될 거는 이제 ETF의 지표 가치가 0원이 됐을 때 상폐하는 거밖에 없고 이렇게 증거금 같은 개념은 사실은 저희는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ETF를 산 건데 실제로 또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선물을 사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이 증거금은 당연히 해야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상품이 돌아갈 수 없는 건 또 맞는 상황이긴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는 그렇고 다 같은 경우는 보자면 이게 진짜 웃긴 건데 그 블룸버그에서 6달러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삼성이라는 기사 의혹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ETF를 많이 샀기 때문에 한 배 같은 경우는 괴리를 무한대로 맞출 수 있다라는 의미가 ETF를 많이 사는 만큼 실제 선물도 그대로 사서 반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니까 삼성도 이제 6월물 선물을 계속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전체 6월물 시장 내에서 이 삼성증권에서 가지고 있던 6월물 선물이 약 9.5, 그러니까 10%에 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애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팔면은 전체 물량의 10%를 파니까 야, 이거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얘네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우리가 공지를 미리 하고 싶었는데 공지를 안 한 이유가 우리가 전체 물량의 10%나 가지고 있는데 공지를 통해서 우리 6월물 다 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먼저 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먼저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이 뒤에도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둘이 합쳐서 설명드리면 그건데 이 보면 우리가 이제 10%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걸 사전에 알리고 하면은 다른 전 세계 원유 투자자들이 우리가 10%를 팔 거라는 걸 사전에 인지를 해서 전에가 먼저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월물 분산을 실행하기도 앞서서 선물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아, 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이렇게 보면은 매우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삼성증권에서 10%를 22일 날 한 번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던짐으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다 패닉셀을 같이 해서 6달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선우인지 얘네가 먼저 해외 애들이 먼저 던지고 삼성이 따라 던지든 삼성이 던지고 해외 애들이 따라 던지든 어쨌든 그게 합쳐지면서 패닉셀이 6달러까지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이 던져서 해외 애들도 같이 따라 던지면서 6달러까지 간 건데 삼성증권의 선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남들보다 먼저 던졌으니까 사실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판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ETF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던지면서 삼성증권에서 던지면서 가격이 패닉이 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패닉셀을 유도하고 만든 그 상황에서 7, 8, 9월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실은 ETF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인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진짜 언어의 연금술사 같이 말을 잘 써놨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걸 보면은
얘네가 10% 점유하고 있던 걸 던짐으로써 패닉셀이 발생해서 6달러까지 빠진 건데, 그 사실과는 전혀 상호 배타적으로 이 위에는 또 그게 자기들이 상관이 없는 것 마냥 6월물의 장중 가격은 6달러대로 하락한 정도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 마치 관여된 건데 전혀 상관없이 이런 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하고 끝내고, 밑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서 되게 진짜 말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교묘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게 써놨어. 딱딱 나눠가지고.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길게 그렇게 막 끊어가지고, 마치 코난에 보면은 시체 6개 가지고 막 조금씩 잘라가지고 7명 만들어가지고 막 그 알리바이 만들었던 그런 그 편만큼의 어마어마해 보이는 면이, 막 그 사건을 막 쪼개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설명 저기에 저렇게 설명을 해놓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례가 없이 뭐 폭락했고 어떻게 했고 막 우리는 잘했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서 이쪽 전용 상담센터로 이제 전화를 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 적어놓은 이유는 막 사방팔방에 전화하니까 모든 회사가 이제 너네 ETF 팀 때문에 우리까지 일을 못하느냐 막 이런 식의 클레임이 다른 부서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쪽으로 이제 소통 창구를 줄이면서, 이렇게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다른 부서에 전화가 덜 가겠죠. 전화가 덜 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욕을 덜 먹게 되고, 요쪽으로 다 전화가 몰리면은 일부 사람들은 통화를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를 해야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소화할 수 있는 창구를 줄여놨으니까 자기들이 일도 뭐 편해지겠죠. 우선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좋게, 저는 이제 되게 어쨌든 좋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제 처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얘네를 두둔하려고 하다가 댓글로 이제 막 불만을 표하시는 댓글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편을 들기가 힘든 것 같고, 우선 요 공지를 통해서 이 첫 번째에 대한 어쨌든 변은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변은 전혀 언급이 없죠. 실제로 이제 지표 가치를 높게 표시해주고 LP는 아래로 맞춰가지고 마이너스 괴리가 있는 걸 보고 추가로 이제 내가 이 괴리에 대한 이득을 얻겠다 해서 추가로 들어가서 생겼던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요거는 뭐 제가 댓글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원 같은 거보다는 사실은 금감원에 찌르는 게 빠르니까 다들 금감원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화도 뭐 전용 상담센터 말고 그냥 삼성증권 자체에다가 여기저기 부서에다가 많이 찌르면 걔네가 다른 부서에 욕을 많이 먹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소송 당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얘네가 추종하는 이제 기초지수에서 6월물을 매도하고 7월물로 조기 롤오버 하겠다고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다 따라 한다는 거죠. 진짜 사실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유가가 다시 떨어지고 또 이렇게 더 큰 기초지수에서 6월물을 또 빼고 7월물을 옮겨 탐에 따라서 삼성도 이제 봐라, 지금 유가 떨어지지 않냐, 지금 유가 떨어지니까 오늘 대신은 한 18% 떨어졌는데 우리 거는 그래서 14%밖에 안 떨어진 거다. 그리고 지금 다른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다 조기 롤오버 하지 않냐, 요런 뭐 핑곗거리들이 잘 생긴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 개미 투자자들이 뭐 승리를 하는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참 가슴이 아프긴 한데, 우선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분위기지만 우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여지가 있고, 첫 번째도 조금 더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무려 초유의 3번이나 롤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선 4월 5일 오영업일부터 정규 롤오버가 끝났고 22일 날 2차 롤오버를 했죠. 저희가 아는 이제 6월물을 이제 6, 7, 8, 9로 쪼개는.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롤오버가 진행됩니다. 지금 있는 이 6월물을 전량 다 매도하고 7월물을 매수하는 그런 롤오버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6월물을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하죠. 교체할 예정이고, 아마 여기 기초 지수랑 똑같이 6월물을 7월물로 이제 조기 롤오버를 할 예정이고, 해당 교체는 20년 이제 4월 28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오늘 바로 다 할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이제 3차 롤오버까지 끝나고, 지금 사실 슈퍼 콘텐고가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6월물이 12.64, 뭐 7월물이 지금 보시면 거의 6달러 차이 나죠. 그런 다음에 또 4달러 차이가 나고 2달러 차이가 나고, 사실 굉장히 심한 콘텐고 시장인데 그대로 뭐 롤오버 다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이런 롤오버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손해와 수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이제 3차 롤오버까지 이번 달에 무려 3번의 롤오버가 진행이 됐고, 5월 5영업일에는 롤오버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6, 7, 8, 9로 나눠놨으니까 5월 5영업일이 되면은 6월 물만 7월 물로 넘기고, 그 다음 월이 되면은 또 이제 7월 물을 8월 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예전처럼 한 차, 이게 차 근월물만 추종하는 상품으로 변환한다. 그게 이제 기초 이야기였는데, 이미 오늘 이제 6월물을 다 7월물로 넘기기 때문에 5월 5영업일에 이제 넘길 6월물 자체가 없죠.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6월물이 없으므로 5월 5영업일에 롤오버는 패스하게 되고요. 이제 6월 5영업일이 되면은 한 50%에 달하는 7월물을 이제 8월물로 이제 롤오버를 진행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이 상품이 당분간은 변경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투자 설명서가 따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뉴스 기사와 구두로 그런 식으로 공지가 된 거라서 뭐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뭐 타이거처럼 한 2달 정도는 롤오버 신경을 안 쓰게 됐네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쨌든 뭐 감정적인 건 감정적인 거고, 이렇게 변화가 된 만큼 이제 변화가 되는 것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지금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인버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또 조금 온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롤오버와 백어데이션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콘텐고와 백어데이션 상황에서 이제 롤오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지금 이제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